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의 성동기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복합재료 제조를 위한 고분자, 특히 열가소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복합재료와 복합재료를 구성하는 고분자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재료는 이미 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항공우주라든지 풍력 블레이드 등의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자동차 분야, 그 다음에 토목 건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은 주로 우리가 CFRP라고 얘기하는 탄소섬유 복합재료, 탄소섬유가 보강된 고분자 복합재료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산업에서 탄소섬유 복합재료가 차지하는 위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Lightweight Structural Material, 구조적인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기계적 물성이 충분히 좋으면서 밀도는 낮은, 즉 경량 구조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합재료가 뭐냐, 정의부터 잠깐 다시 리뷰를 해보고 넘어갈 건데요. 알다시피 복합재료는 두 개 이상의 구성 소재가 잘 섞어서 이제 합쳐져서 좀 더 우수한 물성을 내는 새로운 소재를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개, 즉 멀티 컴포넌트 시스템인데, 그 두 개의 소재는 반드시 하나의 매트릭스와 하나의 리인포스먼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매트릭스는 기본이 되는 소재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주로 고분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분자가 매트릭스가 되고, 이 고분자의 물성이 충분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고분자의 부족한 물성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reinforcement, 강화제가 있습니다. 그 강화제는 CFRP에서는 그 강화제가 이런 탄소섬유가 되겠죠. 탄소섬유 중에서는 이런 어떤 찹터드가 되어 있는 불연속 섬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직물처럼 연속 섬유의 형태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성이 뛰어난 탄소섬유를 고분자 매트릭스에 어떤 첨가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고분자 매트릭스에서는 여기 이제 그림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액체 상태로 주로 존재하는 서머셋, 즉 열경화성 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서머플라스틱, 열가소성 수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각각의 고분자 매트릭스에 탄소섬유와 같은 강화제 같은 거가 되었을 때 물성이 우수한 복합재료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탄소섬유보다는 이제 고분자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복합재료에서 과연 고분자 매트릭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어떤 계략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탄소섬유가 있고요. 탄소섬유가 잘 정렬된 방향으로 있으면 그 탄소섬유를 감싸주면서 탄소섬유의 어떤 걸 잘 잡아주는 역할, 그래서 바인더 역할을 한다. 그 바인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분자는 탄소섬유를 잘 잡아주면서 어떤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복합재료의 어떤 물성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고, 또 하나는 프로세스 플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서 탄소섬유에 이런 고분자를 잘 함침을 시키는 게 복합재료를 만드는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이 고분자 매트릭스는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공정성, 프로세스 플리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섬유와 고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재료는 어떤 물성을 가질지에 대한 건데, 당연히 그 복합재료를 구성하는 두 구성 성분인 섬유와 고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구성 성분의 어떤 물성에 복합재료의 물성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주로 파이버 리인포스먼트라고 얘기하는 이 섬유의 물성이 인장 강도라든지 복합재료의 전반적인 어떤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섬유를 감싸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고분자 매트릭스도 당연히 전체적인 복합재료의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섬유뿐만 아니라 고분자의 물성이 잘 조합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복합제의 전체적인 물성이 발현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뭐 간단하게 복합제의 물성을 복합제의 물성 특히 복합제의 기계적인 물성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식들이 바로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일라스틱 모듈러스 같은 경우에 복합제의 모듈러스는 강화제의 모듈러스의 어떤 포션하고요. 그 다음에 고분자 매트릭스의 모듈러스의 포션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섬유의 물성뿐만, 강화제인 섬유의 물성뿐만 아니라 고분자 매트릭스의 물성도 전체적인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복합재료에서 고분자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고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특히 열가소성 고분자, 그 다음에 열경화성 고분자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스타우딩그라는 어떤 화학자죠. 고분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분인데, 고분자가 처음에는 어떤 그 매크로 모레큘즈라는 이런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원래 분자가 있는데 분자가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쭉 이어져 가지고 화학 결합으로 쭉 이어져 가지고 굉장히 길이가 긴, 굉장히 많은 수의 분자로 구성된 거대한 분자라고 해서 이제 폴리머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본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수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메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카본이 하나 더 연결돼서 두 개가 되면 메탄, 세 개가 되면 프로판 이렇게 되고, 당연히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알탄이라는 이런 구조 자체가 해서 탄소의 어떤 결합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과연 몇 개까지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숫자가 가능한데,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알켄이라는 어떤 단분자를 우리가 모노머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2개, 3개, 4개 해서 한 100개 미만 정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중간 정도의 분자를 우리가 올리고모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한 100개 이상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어떤 이런 단위 분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대한 분자를 우리가 폴리머, 고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고분자는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워서 보게 되면 쭉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좀 긴 사슬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슬 하나가 있고 2개가 있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슬들의 농도가 낮을 때는 왼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사슬들은 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사슬의 길이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슬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사슬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농도가 높다고 했을 때는 이 사슬과 사슬 간의 어떤 컨택 포인트가 생기죠, 그죠? 이런 컨택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얽혀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분자는 여러 개의 사슬이 하나 묶여 있을 때 얽혀 있는 구조가 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인탱글먼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분자라는 물질의 어떤 최종적인 물성은 이런 긴 분자들이 서로 엉켜 있을 때 과연 사슬과 사슬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고분자의 물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분자가 과연 고분자에서 우리가 고분자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모레큘러 웨이트, 분자량입니다. 그럼 그렇게 긴 분자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분자는 과연 분자량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얼핏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고분자의 분자량이 굉장히 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꽤 긴 분자량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최소한 2,500
25,000 g/몰 정도가 돼야만이 어떤 고분자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분자량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또 이렇게 그 분자량이 큰 긴 사슬 구조가 형성이 되었을 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서로 옆에 있는 사슬과 엉키게 되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인터글먼트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고분자의 물성은 이런 당연히 분자량에 영향을 받게 되고 여기 그래프에서 본 같이 예를 들어서 고분자가 가진 스트레스는 분자량이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된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고분자가 액체 상태에서 뭔가 공정이 진행될 때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성 중에 하나가 비스카시티, 점도거든요. 점도는 말 그대로 얼마나 액체 상태에서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냐 그런 거에 대한 건데 이 점도도 당연히 분자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점도도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된다. 실제로 고분자 물리에서는 어떤 분자량의 한 약 3.4승에 비례해서 점도가 증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고분자의 분자량은 고분자의 최종적인 물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고분자의 공정성을 대표하는 점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분자량이 커지면 전체적으로 기계적 물성도 좋아지고 점도도 높아진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분자의 기계적 물성이 좋은 것은 분명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분자의 분자량이 높아져서 점도가 높아지는 것은 공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복합체의 공정성에서는 기술적인 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분자의 어떤 대표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게만 다시 정리를 해놨는데 굉장히 긴 사슬 구조고 굉장히 높은 분자량을 가지고 있다. 예, 하고 이게 대표적인 그 개념이고 그런 긴 사슬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단위 구조가 반복이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분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긴 사슬 구조를 가진 고분자가 계속 여러 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체인과 체인의 어떤 모레큘러 인터랙션이 중요하다. 하나의 사슬과 나머지 다른 사슬의 어떤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상호작용이 공유결합과 같이 어떤 강한 화학결합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1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슬과 사슬 간의 화학결합 없이 약한 물리적인 결합, 우리가 반드르발스 포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약한 결합만을 가진 걸 우리가 그리고 2차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결합이냐 사슬과 사슬 간에 1차 결합을 하느냐 2차 결합을 하는 것도 실제로 고분자의 어떤 구조라든지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분자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서머플라스틱, 즉 열가소성 고분자와 서머셋, 열경화성 고분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고분자 사슬과 사슬 간의 어떤 고분자 사슬과 이 하나의 고분자 사슬과 다른 고분자 사슬 있을 때 화학적인 결합 없이 그냥 물리적인 어떤 접촉이라든지 물리적인 결합, 뭐 세컨더리 본딩, 2차 결합 또는 반드르발스 포스 정도에 의해서 그냥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은탱글먼트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상호작용만 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열과소성 수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 하나의 사슬과 이 두 번째의 사슬이 있는데 이 만나는 점에서 아예 그 우리가 공유결합, 실제로 화학 결합을 형성을 해서 굉장히 강한 인터랙션을 하는 것을 이제 해서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열경화성 수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인터랙션에서 접촉점에서 실제로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크로스 링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컨택만 하고 있는 열가소성이냐, 그 다음에 화학 결합까지 해서 영구적인 어떤 결합이 생기는 열경화성 수치냐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열 경화성 수지인데,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할 때는 서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된 애들이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액체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 재료를 만드는 공정이 완성이 되게 되면 체인과 체인 간의 크로스 링킹이 이루게 되죠. 그래서 견고한 화학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공정을 하기 전에는 이 원래 사슬 길이 자체는 열 경화성 수지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분자량이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이 액체 상태에서는 점도가 굉장히 낮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뭐랑 비교했을 때? 열 가소성 수지랑 비교를 했을 때. 반면에 열 가소성 수지는 이 폴림 고분자 사슬 자체의 길이가 훨씬 더 깁니다. 그렇다는 것은 길이가 더 길고 분자량이 당연히 높다는 얘기겠죠. 분자량이 높기 때문에 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하지만 얘네들을 다시 냉각을 시키게 되면 고체로 되는데, 고체가 됐을 때도 이런 화학적 결합은 생기지 않고 그냥 두 개가 물리적으로만 엉켜 있는 정도 수준의 인탱거먼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런 크로스 링킹을 가져서 견고한 어떤 그물 모양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두 개의 사슬 자체가 그냥 컨택만 해서 어떤 인탱글먼트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 경화성 수지냐 열 가소성 수지가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앞단에서도 봐야 될 게, 공정을 진행할 때, 즉 액체 상태에서 공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실제로 최종적으로 고체가 되기 전에 액체 상태에서 사슬의 길이가 짧아서 점도가 낮느냐, 길어서 점도가 높느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열 경화성 수지는 이런 짧은 사슬 길이로 인해서 초기에 점도가 낮은 게 실제로 공정을 진행할 때 굉장히 유리한 요소가 되고요. 반면에 열 가소성 수지는 초기의 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정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복합재료 공정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열 가소성 고분자와 열 경화성 고분자는 구조, 물성, 공정의 관점에서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걸로 구조적으로 있어서는 열 가소성 수지는 물리적 어떤 체인과 체인 간의 물리적인 어떤 상호작용하는 인탱글먼트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열 경화성 수지는 화학적 결합을 강하게 하고 있는 크로스 링킹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물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화학 결합하지 않고 체인과 체인 간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유연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타이라고 표현하죠. 조금 더 무른 경우가 많고, 무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부분도 있게 되고요. 당연히 아직까지 두 사슬은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을 받았을 때 멜팅이라든지 유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열 경화성 수지는 화학적으로 견고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다, 그래서 브리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반면에 열을 다시 가한다 하더라도 그 화학 결합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녹거나 유연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열 가소수지는 다시 열을 가해서 다시 녹여서 재성형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반대로 열 경화성 수지는 이미 크로스링킹이 형성되게 되면 다시 열을 가하더라도 다시 녹지 않기 때문에 재성형이라든지 재활용이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물성을 보게 되면, 기계적인 물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많이 보는데,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브리틀한 경우가 많고, 이런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그 한계 스트레스에 도달했을 때 끊어지게 되는, 이런, 즉 모듈스가 굉장히 크면서도 일롱게이션은 되게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거동을 보이게 되고요. 전형적으로 열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무르긴 하지만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끊어질 때까지 꽤 많은 변형량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조금 소프트하면서도
변형이 많이 되는, 그래서 덕타일하다고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열 경화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드하면서 잘 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합 재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가 구조, 물성, 공정 관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복합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복합 재료 공정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 기반의 복합 재료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공정이 레진 트랜스퍼 몰딩이라고 있는데, 레진 트랜스퍼 몰딩 같은 경우는 섬유를 잘라서 금형에 적층하고 거기다가 열 경화성 수지를 섬유 사이사이에 주입을 해서 함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경화를 해서 고체로 만들어줘서 최종적인 복합재료를 만드는 공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섬유가 들어있는 금형에 레진을 인젝션한다. 이때는 당연히 보분자의 유동이 생기겠죠, 그죠? 이 유동이 생길 때는 어떤 유동성에 초점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동이 다 끝나고 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큐어링, 열을 가해서 경화를 시켜서 고체화하면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각각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유동이 생기는, 섬유 사이사이로 고분자 수지가 함침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고분자 유체가 섬유 사이에서 흐르는 유체의 속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다시슬로가 있습니다. 다시슬로가 이런 간단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K라고 해서 permeability of fiber입니다. 파이버가 얼마나 수지가 잘 함침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섬유의 물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 그레디언트죠,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런 수지를 주입한 데 얼마나 강한 압력을 쓰느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 조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분모에 뭐가 있냐면 뮤, 비스카시티, 점도가 있고, 그죠? 이 고분자 수지의 점도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점도가 높으면 수지의 함침 속도가 되게 느리고, 반대로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함침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열 경화성 수지 얘기할 때 열 경화성 수지는 크로스 링킹이 되기 전에는 고분자 사슬의 길이가 짧아서 분자량이 작고 점도가 낮다고 그랬죠. 열 경화성 수지는 점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함침 공정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함침이 다 되고 나면 이제 경화를 시키는데, 경화를 우리가 큐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큐어링 같은 경우는 모노머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3타원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는, 즉 크로스링킹이 형성되어서 사슬과 사슬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즉 열을 가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어떤 온도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점도는 처음에 온도를 받게 되면 감소하다가 이런 크로스링킹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내고, 이런 크로스링킹이 형성된 정도를 우리가 어떤 디그리 오브 큐어라고 그러거든요. 경화도입니다. 경화도는 이런 크로스링킹이 형성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에 따라서 이런 경화도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DSC라는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이런 경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실제로 에폭시주에서 열이 나는 발열 반응이거든요. 그 발열량을 특정을 해서 경화가 얼마나 진행이 되느냐, 몇 퍼센트 진행이 되느냐를 이런 DSC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온도에 따라서 DSC 측정하고 시간에 따라서 DSC 측정해서 최종적으로 디그리 큐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레얼로지, 즉 유변 물성을 측정해서 저는 공정성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변물성의 점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점도가 감소를 하다가 경화가 진행되면서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온도를 가하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점도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점도가 낮은 이 시간 동안에 고분자 수지가 섬유 사이사이로 유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점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경화 반응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고화가 완료돼서 복합재료가 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열 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복합재료 제조 공정에서는 이런 수지 함침과 관련되는 점도 고동, 그 다음에 어떤 최종적인 수지의 경화와 관련된 어떤 열적인 거동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복합재 공정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열 가소성 수지 기반의 복합재료는 어떨까요? 열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고분자, 열 가소성 수지의 고분자 공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정인 인젝션 몰딩, 사출성형 공정 기반으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일반 고분자를 위한 공정인데 여기서 탄소 섬유를 잘 잘라서 컴파운딩을 한 후에 사출성형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단섬유가 보강이 된 섬유 강화 복합 재료가 기존의 어떤 인젝션 몰딩 공정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산업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섬유가 이렇게 단섬유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물성의 어떤 복합 재료의 물성 개선 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속 섬유 형태로 섬유가 보강된 복합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 가소성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해서 녹인다 하더라도 그때의 어떤 파슬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점도가 높기 때문에 섬유 사이사이를 연속 섬유 사이사이를 함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까 열 경화성 수지에서와 같이 수월하게 공정이 진행이 될 수 없고 먼저 그 수지 하나, 그러니까 섬유 하나하나를 수지로 함침하는 해서 만드는 중간재의 프리프레그를 먼저 만들고 그렇게 만든 프리프레그를 열을 가해서 압축성형하는 어떤 서머포밍 공정을 하게 되는 이런 최소한 두 가지 단계의 어떤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정 자체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의 어떤 복합재료 제조 공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와 같은 그런 RTM과 같은 공정으로 열 가소성 복합재료를 제조하기 위해서 고분자를 만들기 전에 고분자가 중합이 되기 전에 모노머 상태로 이렇게 수지를 섬유에다가 주입을 하고 주입을 함과 동시에 어떤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지켜가지고 고분자 중합과 복합재료 제조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반응형 복합재료 공정이 이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열 가소성 수지도 이런 그 기존과 같이 RTM과 같이 좀 수월한 공정으로 제조할 수 있는 공정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개발되는 배경에는 고분자 상태로는 점도가 너무 높아서 점도가 10,000파스칼 정도 되거든요. 너무 높아서 이런 복합재료 제조에 굉장히 불리한데 고분자가 되기 전의 모노머 상태에서는 0.01파스칼 오히려 열 경화성 수치보다 더 낮은 점도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낮은 점도에서 섬유를 수지로 함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분자 중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복합재료가 만들어지는 이런 공정들이 열 가소성 수지에서는 필요하게 된다. 바꾸어 얘기하면 복합재료를 만드는 공정의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는 이런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음성적으로 공정성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복합재료 응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물성적인 측면에서는 열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덕타일이기 때문에 기계적 강도나 강성은 조금 약하겠지만 충격에 관한 어떤 임팩트 레지스턴스, 충격 강도는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적인 측면에서는 복합재료를 만들고 나도 다시 열을 가해서 멜팅을 시키게 되면 리사이클링이라든지 멜팅을 통해서 재성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정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 그 높은 문제량 때문에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복합재료 공정적인 측면에서는 원래는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반면에 열 경화성 수지는 오히려 이제 그 물성적인 측면에서는 크로스 링킹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강도나 강성 같은 경우는 열 가소성 수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고요. 그다음에 열적으로도 안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그 네트워크 구조를 크로스 링킹에 의해서 형성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든지 재성형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이런 크로스 링킹 형성이 되기 전에 공정 단계에서의 점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복합 재료의 어떤 섬유 함침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정적으로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복합 재료 제조를 위한 두 가지 이 고분자 수지인 열가소성 고분자와 열경화성 수지에 대해서 구조, 그 다음에 물성, 공정성, 복합재료 응용성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